오늘은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습득 이야기 이어가 볼까 합니다. 자막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영어 습득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영상 노출을 할 때에는 무자막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드려왔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영상의 한글 자막에 익숙해지게 되면 아이들은 내용을 기본적으로 가장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느끼기 때문에 귀로 듣는 그 소리의 흐름보다는 그 우리말 뜻으로 해석이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몰입해서 그 스토리에 빠져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으면 이런 모국어 습득 방식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보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법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콘텐츠 자체의 중요성이 있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무자막으로 콘텐츠 자체에 대한 흡입력을 방해하는 것들을 영어를 습득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뭐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을 하실 법도 한데 워낙에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에서는 무자막이 기본이다라는 말씀들을 저 말고도 많은 경험하셨던 선배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지 이게 좀 당연하게 여태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콘텐츠의 내용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문해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것과 다를 바 없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글을 읽어서 이해하는 것도 그렇지만 영상을 보면서도 똑같은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상을 잘 보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 영어 습득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모국어를 여태까지 태어나서 수없이 많이 들어오면서 모국어에 대한 이해력이 생긴 상황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책이나 어떤 좋은 강연을 들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생각도 많이 해보고 한 발짝 깊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저도 역시 이제 영어 습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학습과 관련된 강연을 하거나 말씀을 드릴 때에는 저도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말을 처음에 익힐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기가 태어나서 들려지는 모든 것들 맥락 속에서 다 바로바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아이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 그 와중에 엄마가 아이에게 전해주는 아주 명료하고 이해가 너무나 잘 되는 그런 문장들을 아기의 그 수준에서 점점점 발달시켜 오면서 아이의 모국어 능력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혀갈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적응 기간이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우리말 능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가기 위해서 영어 영상을 그 영어 콘텐츠의 내용을 사용하는 거다. 이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영어 습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영상을 본다라는 것은 능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뇌가 인풋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학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어를 아무리 습득으로 익히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직접 만약에 우리가 해외에 가서 농구 경기를 함께 하면서 흘러나오는 영어의 회화체를 습득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요리를 하면서 나오는 대화체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화면으로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뇌 발달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가지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습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 전문가 분들 모시고도 말씀도 들어보고 그리고 저도 많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영어 습득을 잘해서 말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 옆집 엄마나 요즘엔 SNS 상에서도 옆집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마음이 흔들리시다 보면 영어 영상에 너무 많이 의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어 영상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또 편하기도 해요.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말로 보지 않고 무자막으로 봐라 했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너무 쉽게 또 적응해가지고 몇 시간씩이라도 막 보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그 사이에 집안일도 하실 수 있고 부모님 일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잘만 되면은 편리한 방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아이들한테 TV 영상 하나 딱 보여주시고 다른 일 하셔도 되고 아이에게 집중해서 무엇인가 교육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어떤 교육적인 자극을 주시는 것에 소홀하시고 오직 영어 습득에만 몰입을 하시다 보면은 이 영상만 계속 보여주시거나 책도 좀 다른 활동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리만 틀어주시고 집중 듣기만 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를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해오다 보니까 단순히 영어를 습득하는 것 그 이상의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느끼기 때문에 영어 관련된 콘텐츠들만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말씀들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자막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과 혼동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초반에 영어 무자막에 익숙해져서 아이들이 영어에 조금 더 많이 편해졌다라는 시점이 오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콘텐츠 자체에 접근하면은 그게 학습으로 유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막을 켜시면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좀 생기죠. 어떤 경우가 가장 그럴까요? 그냥 듣고 읽기로 우리가 회화를 알아가는 단순한 스몰 토크의 현장보다는 좀 뭐 뉴스라든지 넌픽션의 어떤 주제가 담긴 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는 자막을 일부러 켜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읽어주기도 하고 활자화해서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영어 이제 익숙도에 따라서 영어를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반응을 보시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막을 켜야지만 자기가 잘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또 찾아보기도 하고 부모님이 찾아서 알려주시거나 하면서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자막을 오히려 켜는 경우가 더 좋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영어 소리 자체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면은 영어 자막을 켜도 큰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말 자막을 켜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 자체에 좀 깊이 있게 빠져들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것은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면서는 우리말로 다 해석도 해주고 좀 배경 설명도 해주고 아이들이 그 내용을 잘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이런 목적 때문인 것이죠. 평상시에는 가볍게 이제 무자막으로 아이들이 영어 소리 자체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꼭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ESL 환경에 있는 것처럼 영어를 이제 세컨 랭귀지로서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트임이라고 할까요? 영어가 익숙해지는 듣기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주시는 것은 그 와중에서도 아이들이 알아듣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획득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영어 환경은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뭐 유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글자를 못 읽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막을 틀어주거나 안 틀어주더라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반면에 아이가 많이 성장을 해서 영어 그 콘텐츠 자체에 너무 재미를 느끼는데 뜻도 모르는데 그걸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본다라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막을 켜도 그 스토리나 그 영상의 콘텐츠 자체에 충분히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막을 틀어도 뭐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그 내용이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알기 위해서 찾아보는 그런 활동은 오히려 권장될 만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오히려 이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메타인지가 없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꾸준한 언어 환경으로 언어가 충분히 익숙해진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이제 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활동들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막을 켜서 그 뜻을 잘 이해하는 그 행위는 습득보다는 학습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습득의 어떤 기본적인 플로우를 충분히 아이들이 누리게 된다면 이후에는 아이들이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모르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찾아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스스로 학습해서 조금 평소에 대화 환경에서 얻을 수 없는 약간 포멀한 언어들을 많이 익히게 되기도 하면서 어른들이 쓰는 용어 같은 경우는 미국 드라마나 이제 영화에 나올 때 이거 배웠는데 하면은 막 찾아보기도 하고 일부러 이제 자막을 틀어가지고 모든 어떤 대사는 아니지만 자기가 관심 있는 대사 혹은 집중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싶은 그런 장면에서는 자막을 켜고 내용을 확인해서 이해하면서 듣기를 하는 활동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습득으로서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위한 언어 환경이 어느 정도 그 플로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막을 틀어서 간간히 확인하고 이제 뭐 집중 듣기를 따로 안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영어 자막을 켜고 그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와 활자가 같이 간다면 그것도 하나의 집중 듣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영어책이 우리 집에 없다거나 구하기가 어려운 날이라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오히려 활자를 보면서 이제 듣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활자의 플로우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언어를 습득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자막 언어의 플로우를 충분히 우리의 일상에서 즐기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학습에 욕구가 있다거나 그리고 일상에서 들리는 언어 환경이 아닌 어떤 특정한 넌픽션 주제라거나 그리고 아이들이 언어 노출 환경이 충분히 좀 진행된 이후에 특별히 자기가 알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막을 켜고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학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